여러분은 술 한 잔에 얼마까지 내실 수 있으신가요? 10만 원? 100만 원? 세상에는 한 병에 5억 원이 넘는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셔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마셔봐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술을 리뷰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술 한 잔 뒤에 숨겨진 돈, 권력, 욕망, 그리고 사건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 병의 와인이 수십 배, 어떤 건 100배까지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점수 하나가 시장을 뒤흔들고, 희소성이 가격을 만들고, 사람들의 욕망이 그 모든 걸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와인은 더 이상 술이 아니게 됩니다. 왜 어떤 와인은 갑자기 전설이 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원래 와인의 가격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얼마나 적게 생산됐는지, 그 해 날씨가 어땠는지, 그리고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즉, 와인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이었습니다. 포도밭이 있고, 계절이 있고, 수확이 있고, 좋은 해와 나쁜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어느 정도는 설명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좋은 땅에서 나온 와인, 오래 숙성할 수 있는 와인, 생산량이 적은 와인. 이런 것들이 비싼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와인은 맛이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단순한 농산물 시장이 아니라 평가, 상징, 투자, 그리고 권력의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인 세계를 바꾼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점수였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와인 세계에서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판단을 원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사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대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로버트 파커였습니다. 그는 와인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숫자였습니다. 90점 이상이면 좋은 와인, 95점 이상이면 특별한 와인,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는 시장을 흔드는 신호가 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수입업자에게는 판매 문구가 됐고, 수집가에게는 확신이 됐고, 투자자에게는 신호가 됐습니다. 이제 와인은 마시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의 심리에 더 크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점수가 오르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희소성이 더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희소성은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이 순간부터 와인은 단순히 맛있는 술이 아니라 욕망이 증폭되는 상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이제 시장은 와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거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스크리밍 이글입니다. 이 와인은 프랑스의 수백 년 된 귀족 와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세계 와인의 상징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짧은 역사, 극도로 적은 생산량, 그리고 강렬한 인상. 처음부터 명문이 없기 때문에 비싸진 게 아닙니다. 시장이 등장했을 때 이 와인은 그저 관심을 받는 신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높은 평가가 붙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와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좋다와 지금 사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바로 이 감정에서 폭발합니다. 수량은 적고 살 사람은 많고 이야기는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마셔본 사람보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 순간부터 가격은 품질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싼 와인은 그냥 희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희귀함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희귀하게 보이도록 설계됩니다. 제한된 판매, 회원 중심 배정, 대기 명단, 일부 고객만 접근 가능한 구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유통 방식이 아니라 가격을 지탱하는 장치가 됩니다. 누구나 살 수 있으면 아무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살 수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싼데 더 사고 싶어집니다. 어렵게 구할수록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이건 와인의 맛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심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와인은 점점 더 비싸지면서도 더 유명해집니다. 보통 상품은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이 세계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벌어집니다. 비쌀수록 상징이 됩니다. 상징이 될수록 더 비싸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인이 정말로 달라진 순간은 경매 시장이 커지면서였습니다. 경매는 단순한 거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가격에 드라마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정가로 산 물건은 그냥 비싼 물건입니다. 하지만 경쟁 끝에 낙찰된 물건은 승리한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누가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전 기록을 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뉴스가 되고 관심을 만들고 가격을 올립니다. 여기서 와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식탁 위의 술이 아니라 진열장 속의 자산이 됩니다. 사람들은 맛을 상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음 가격을 상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이제 와인의 경쟁 상대는 다른 술이 아닙니다. 미술품, 시계, 보석, 그리고 다른 투자 자산들입니다. 와인은 사치품을 넘어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DRC, 도멘드라 노마니 콩티입니다. 이 와인은 원래도 유명했고 희귀했고 역사와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비싸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전설이었던 와인이 투자 시장까지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적게 생산되고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부자들의 수요가 붙습니다. 특히 세계의 부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컬렉터들이 등장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이제 DRC는 마시는 사람의 와인이 아니라 소유하는 사람의 와인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병은 열리는 순간 가치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와인은 마시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가장 비쌀수록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가장 위대한 와인이 가장 덜 마셔지는 세계.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그 와인이 다른 와인보다 100배 더 맛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훌륭한 와인입니다. 역사도 있고 품질도 있고 희귀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 억대로 가는 가격은 맛 이상으로 설명됩니다. 그건 상징의 가격입니다. 누가 가졌는지, 누가 마셨는지, 어디에 있는지. 결국 이 세계는 좋은 술이 아니라 보여지는 가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상징에 돈을 씁니다. 권력은 보이고 싶어하고 부는 증명되길 원하고 희귀한 것은 소유되길 원합니다. 와인은 그 모든 욕망을 담아낸 가장 우아한 형태가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시장은 와인의 시장이 아니라 욕망의 시장입니다. 사람들은 맛과 함께 이야기를 삽니다. 역사를 사고, 희귀함을 사고, 지위를 사고, 남들과 다른 위치를 삽니다. 그래서 어떤 와인의 가격은 갑자기 100배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구조가 한 번에 폭발한 결과입니다. 이 와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비싼 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됐고 상징이 됐고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격은 맛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야기와 지위를 마시는 걸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한 잔의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